제목 코어닥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추가 하락 가능성 유. 암호화폐 거래소 코어닥스의 리서치 센터가 14일 6월 한 달 동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 디지털 자산 가격 동향 7월호를 통해 6월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제기 후 2,290만 원까지 급락한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조정장의 패턴을 보였으며 7월 초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낙폭 과다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상대 강도 지수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시세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더리움의 경우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탄핵 이슈로 인해 급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으나 거래량이 적고 이동평균선이 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7월 금리 인상 폭과 경기 침체 우려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제목 미 실업수당 청구 24만 4천 건, 8개월 만에 최대 수준.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직전 주보다 9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동안 6주 연속 23만 건 안팎을 유지했었다.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3만 건으로 직전보다 4만 1,000건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아직도 인력난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전날 공개된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동향 보고서 페이지북도 노동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페이지북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정리해고를 할 경우 빈자리를 채우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노동자 해고를 주저하고 있다. 제목 미 6월 생산자 물가 11.3% 연준 기준금리 인상폭 고심 커질 듯. 미 노동부는 14일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11.3% 올랐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에 육박하고 지난달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간 상승률은 1.1%로 전월을 뛰어넘었다. 전월보다 상품 도매 물가가 2.4%, 서비스 도매 물가가 0.4% 각각 상승한 가운데 에너지가 10%나 뛰어올라 상승세를 주도했다. 도매 물가 상승분은 향후 소비자 물가로 전가된다. 이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이날 노동부의 발표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여는 연방준비제도의 고민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연준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지만 일각에선 한꺼번에 1%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제목 외신 중익 공룡 텐센트, 자체 NFT 플랫폼 두 곳 중 한 곳 폐쇄해. 외신중 이공룡 텐센트, 자체 NFT 플랫폼 두 곳 중 한 곳 폐쇄. 코인텔레그래프가 중국 이태기업 텐센트가 2개 NFT 플랫폼 중 하나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텐센트는 지난 7월 1일에 NFT 플랫폼 1개를 운영 종료했고 나머지 하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기업은 7월 첫째 주에 텐센트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디지털 수집품 섹션을 완전히 삭제했다. 이번 조치는 NFT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법원, NFT화된 소송 관련 문서 송달 첫 승인.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고등법원이 블록체인 원장을 통해 NFT화된 소송 관련 문서를 송달하는 절차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갬블링 회사 설립자 파브리치오 달로이아가 바이낸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 5곳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앞서 달로이아는 누군가 암호화폐가 보관된 자신의 월렛 2개를 탈취, 바이낸스 등에서 현금화했다며 거래소는 이러한 범죄에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법원은 소송 관련 문서를 NFT화한 다음 탈취된 월렛에 전송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원고가 범인을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원은 바이낸스 등
거래소가 도난당한 암호화폐 인출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워싱턴 NFT 과세 임시 지침서 발표. 6.5% 판매세 부과. 워싱턴 주가 NFT의 6.5% 판매세와 0.471% 사업세를 부과하는 IGS를 이달 초 발표했다고 포브스가 전했다. NFT에 대한 판매세 부과 지침이 나온 건 이번이 최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NFT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법정화폐 외 암호화폐로도 판매세를 받을 수 있으나 주 정부에는 법정화폐로만 납부해야 한다. 사업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NFT를 사고 파는 경우 납세 대상이 아니다. 이번 지침은 NFT만 다루며 다른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해당 임시 지침서는 취소되거나 영구 지침서로 전환될 때까지 유효하며 당국은 영구 지침서 전환을 위해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상하이시 디지털 선도기업 NFT 사업 지원. 중국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공식 웹사이트에 상하이시 디지털 경제 발전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선도기업의 NFT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4~5개획 기간인 2025년까지 디지털 기업의 NFT 거래 플랫폼 구축과 NFT 등 기타 자산의 디지털화, 디지털 자산 권리 보호, 연구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앞서 상하이시는 2025년까지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3,5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피트 스냅챗, AR 필터의 NFT 활용 기능 테스트 예정. 미국 SNS 및 메신저 앱 스냅챗이 NFT를 AR 필터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기능은 NFT 아티스트가 외부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자신의 NFT 컬렉션을 스냅챗의 AR 필터 렌즈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식통은 스냅챗이 소수 크리에이터와 함께 기능 테스트를 8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라 밝혔다. 제목 UN 암호화폐 개발도상국 화폐 주권 위협 사용 제한 규정 도입 필요. 국제연합이 최근 브리핑을 통해 개발도상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4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유엔은 암호화폐가 개발도상국의 화폐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암호화폐 월렛 대상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고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엔 측은 암호화폐 기술 기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암호화폐 사용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을 권고한다. 혹은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 및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개인 및 금융기관에 가져올 혜택보다 국가에 끼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CBDC 생성을 모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크푸르트 스쿨 블록체인 센터 창업자인 필립 산드너는 블록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급증 우려 속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아프리카 등 국가에서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거나 금융 불안정을 경험해본 국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주요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이 전통 국제 송금의 대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 등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 역시 은행을 이용한 해외 송금보다 암호화폐를 선호한다. 은행 등을 이용할 경우 월급에 2에서 5%를 송금 및 환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실제로 암호화폐 가격이 오랜 기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핀볼드에 따르면 그는 밀레니얼 세대는 암호화폐로 백만장자가 됐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것은 투자 성향에서 분명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일찍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갖고 투자했지만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미 1970년대에 성인이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목 비트코인 8,500달러까지 떨어질까? 약세 깃발 패턴 완성되면 급락 가능성 유. 비트코인은 약세 깃발 패턴이 완성되면 8,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저스틴 베렛이 BTC USD 일봉 차트 기준 최근 BTC 가격 움직임은 약세 깃발 패턴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그는 2017년 최고점 이후 각 사이클의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에서도 BTC가 8,000에서 9,000달러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추세선의 중요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앞선 반등 구간에서의 고점은 모두 해당 추세선의 저항에 맞닿아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이번 약세장은 이전과는 다르다. 이전에는 지금 같은 고인플레 환경이 아니었고 미연준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거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 전문가 글렌 굿맨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은 죽었다는 헤드라인을 보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시장의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지금 바닥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닥을 가야 다시 정상으로 향할 수 있다면서 이번 시장 붕괴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개인 투자자는 시장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타이밍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손실을 입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미국 대형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사업가인 토마스 피터피는 전날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할당 및 보유하고 있으며 BTC 가격이 12,000달러까지 하락하면 추가 매수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수개월이 아닌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결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 비트코인은 향후 가치가 없어지거나 불법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처분하겠다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서웨이에 따르면 응답자 40%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각각 1만 달러, 500달러를 하회할 시 바닥 매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27%는 15,000달러 800달러 미만에서 8%는 18,000달러 1,000달러 미만에서 사겠다고 답했다. 14%는 바닥 매수할 돈이 없다고 답했으며 11%는 지금 바닥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서베이에는 2,2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제목 비트코인 긴축 압박에 2만 달러 선 다시 붕괴 중 투자자 40% BTC 1만 달러 하회 시 바닥 매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급등한 데 따른 긴축 우려로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며 2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긴축발 경기 침체 공포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19,000달러 선으로 내리앉았다. 한국 시간 14일 오후 6시 4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9,73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44%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8,999.95달러, 최고 23,361.1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저스틴 베렛이 BTC USD 일봉 차트 기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약세 깃발 패턴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패턴이 완성되면 비트코인은 8,5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약세장은 이전과는 다르다. 이전에는 지금 같은 고인플레 환경이 아니었고 미연방 준비제도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거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크립토 펀드 관리 기업 비트불 캐피털 최고 경영자 조 디파스케일도 최근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한다면 17,000달러 수준 주변의 잠재적인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가격대는 매수 세력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이 전력 사용량 감소를 이유로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 1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미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식트롤 리서치의 앤드루 레프트 대표도 벤증가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유일한 효용은 사람들의 집단의식이라며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하락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벤자민 코웹는
비트코인이 약세장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고 있거나 다음 시장 사이클을 위한 축적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수준으로 90일 ROI가 나빴던 건 2018년과 2014년이다. 두 차례 모두 시장 사이클의 바닥에 가까웠다면서 $20,000 미만의 비트코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다. 단,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 크립토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서웨이에 따르면 응답자 40%는 비트코인이 $10,000를 하회할 시 바닥 매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27%는 $15,000 미만에서, 8%는 $18,000 미만에서 사겠다고 답했다. 14%는 바닥 매수할 돈이 없다고 답했으며 11%는 지금 바닥 매수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서베이에는 2,2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핀볼드와 여론조사 업체 파인더가 53명의 암호화폐, 웹3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올해 비트코인의 바닥가를 $13,676로 예측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연중 $13,676까지 떨어진 후 연말에는 $25,473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문가의 70%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베어마켓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제목 암호화폐 겨울 올 4분기에 끝날 듯. 코빗 리서치 센터가 13일 2022년 크립토 윈터 언제까지? 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암호화폐 겨울 구간을 벗어나는 시기는 2022년 4분기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리포트는 이번 암호화폐 겨울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는 매크로 요인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2018년 말 2019년 초 경험한 세 번째 암호화폐 겨울과 매우 유사하다. 네 번째 암호화폐 겨울은 올해 6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과거 사례들과 현재 시장에 반영된 인플레이션,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암호화폐 겨울을 벗어나는 시기가 올해 4분기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비트코인 생산 비용 $1.3만 까지 하락 가능성 유. BTC 가격 전망의 악영향. JP모건이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 $13,0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바닥으로 인식하는 가격대라고 밝혔다. 6월 초 BTC 생산 비용은 $24,000 수준이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 전략가들은 비트코인 생산 비용 추정치를 하향한 이유로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를 인용, 전력 사용량 감소를 꼽았다. JP모건 전략가들은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BTC 가격 전망에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인 채굴자들은 수익성이 높을 때 채굴에 나서고 생산 비용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아질 때 비트코인을 판매한다. 따라서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가격대도 낮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채굴풀 F2풀의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디렉터 리사류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 현황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채굴 에이직 장비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암호화폐 채굴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채굴 업체들의 압박이 커지면서 에이직의 가격이 지난 몇 달간 급격하게 하락했다. 6월 초 기준 가격은 $10,000에서 $18,000 수준인데 이는 최고가 대비 70%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에이직 보유 채굴 업체들의 충분한 채굴 용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에이직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 진단했다. 반면 암호화폐 채굴 업체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이 6월 실적을 발표, 유연성 있는 운영 전략을 펼친 결과 지금의 시기를 기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6월 그리폰은 71BTC를 채굴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업체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펼친 일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그리폰은 지금을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그리폰은 데이터 관리 회사 스피어 3D와의 합병 및 우회상장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목 6월 솔라나 활성 주소수 비트코인, 이더리움 초월, 솔 소폭 반등. 출처 에셋대시 트위터 코일리더스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의 고유 토큰 솔은 지난 24시간 동안 3%가량 가격이 오르며 약세장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다. 한국 시간 14일 오후 4시 5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구유 암호화폐 솔은 34.2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08% 상승한 수치다. 솔의 시가총액은 약 118억 달러로 시총 9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솔의 현재 가격은 사상 최고가인 259.96달러 대비 약 87% 폭락한 수준이다. 한편 에셋대시가 크라켄 보고서를 인용 6월 솔라나 네트워크의 활성 주소 수가 96.5만 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추월했다고 전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거래 수수료가 싸고 처리 속도는 빠르다는 점을 내세운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제목 베어마켓 랠리, 폴리곤 vs 아발란체 트렌드. 간밤 암호화폐 시장 약세장 속에서 폴리곤과 아발란체가 각각 15%, 8% 이상 급등하며 대다수 가상자산과는 달리 반등 흐름을 보였다. 폴리곤과 아발란체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폴리곤 vs 아발란체. 언급량 추이는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주일간 폴리곤은 1438회, 아발란체는 49회 언급됐다.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폴리곤 vs 아발란체.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폴리곤의 이미지는 긍정 55%, 부정 35%, 중립 11%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수려하다, 좋다, 보고 싶다, 유명하다, 성장하다, 성공하다, 다양한 기능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디스, 처벌받다, 차별하다, 식상하다, 고민, 오류 등이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느긋하다 하나이다. 아발란체의 이미지는 긍정 93%, 부정 7%,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사고 싶다, 보상, 관심 많다, 다양한 서비스, 좋아하다, 높은 관심, 다양한 혜택, 다양한 기능, 많은 관심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물이 있다 단 하나이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폴리곤, 아발란체 관련 주요 이슈 코인데스크, 디크립트 등 복수 외신은 폴리곤이 블록체인 플랫폼 중 유일하게 2022 디즈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협력사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디즈니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디즈니의 AR과 NFT, 인공지능 등 뛰어난 몰입감을 구현할 특수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구상되었다. 폴리곤은 프로그램에서 개발자와 기업의 웹3 경험을 지원한다. Raise your hand if you remember your first Disney experience like it was yesterday. Disney Fields.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at Polygon has been chosen to be a part of the Disney Accelerator Program. 링크 5월 13일 아발란체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재단과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서 지속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아발란체는 이를 계기로 7월 15일과 16일 브루클린에서 업계 전문가의 기조연설과 패널 회의, 업계 인력 형성, 라이브 뮤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아발란체 하우스 이벤트 현장에서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발란체 is continuing its partnership with BYD Plastic for Avalanche House Brooklyn to reduce single-use plastics. How can attendees participate? Bring your own cups, bottles or use a reusable cup provided on site. 링크 PIC 트위터.com 690TS 폴리곤 아발란체. 오늘의 시세는 7월 14일 오후 3시 41분 코인마켓캡 기준 폴리곤의 시세는 전일 대비 8.22% 상승한 18.58달러이며 아발란체의 시세는 15.44% 상승한 0.635달러이다. 제목
미 물가 충격에 코스피, 환율 전문가들 증시 바닥 멀었다. 코스피가 간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폭등 여파에 하루 만에 반락했다. 1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29포인트 내린 2322.32의 장을 마쳤다. 기관이 5,312억 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952억 원, 1,045억 원 순매수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소비자 물가 급등 여파에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부각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9.1% 올랐다. 이는 전월의 8.6%보다 높은 수준으로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간담 6월 미국 CPI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자 연준이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약세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후 불확실성 해소와 6월 이후 지속된 국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분 반영으로 7월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중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지수는 2.90포인트 오른 766.08에 마감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05억 원, 71억 원 순매도했으나 개인은 621억 원 순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2원 오른 1312.1원에 마감했다. 한편 증시 전문가들은 전 세계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흐름을 고려하면 증시는 적어도 연말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IBK투자증권은 경험적으로 이듬해 성장률이 1에서 2%포인트 낮아질 때 하반기 코스피는 평균 14% 하락했다며 코스피는 올해 하반기 2100을 저점으로 11월께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9년과 2020년 침체를 반영한 2008년과 2019년 당시 공통적인 평가가 지는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0.8배로 코스피 2100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은 경기와 물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며 내년 경기도 예상보다 부진하고 기업 실적 하향 조정도 필요해 하반기 코스피 저점을 2050까지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연준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연 3.5%나 4%까지 올리면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다며 증시는 내년 경기 부진을 선반영해 시기적으로 먼저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승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다며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다고 해도 높은 수준일 테고 기업 실적도 1분기까지 역성장할 것으로 보여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연말과 연초 지나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로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키움증권의 김지산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둔화, 경기 침체가 현실화해도 방향을 돌리기 위해 마땅히 쓸만한 카드도 없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의미 있는 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전망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하반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실적 전망 상향 재개 또는 긴축 정책 종료를 확인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가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목 공매도의 전설 비트코인 1만 달러, 이더리움 200달러 전망, 웹3는 큰 환상. 미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식트롤 리서치의 앤드루 레프트 대표가 14일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벤진가와 단독 인터뷰에서 중앙화된 기관의 손에서 권력이 옮겨지는 탈중앙화 개념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며 웹3는 큰 환상이며 대기업의 권력을 빼앗기 위한 것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월가의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레프트는 비트코인이 가진 유일한 효용은 사람들의 집단의식이라며 투자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이 $10,000까지 하락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래도 비트코인은 이미 대중에게 가치 수단으로 인식돼 수요가 있는 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알트코인은 유틸리티도 가치도 없다며 다만 이더리움은 유틸리티가 있어 $200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시간 14일 오후 3시 2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0,094달러, 이더리움 가격은 1,105달러를 기록 중이다. 제목. 호주 6월 실업률 3.5%, 44년 만에 최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 호주의 6월 실업률이 인력난 등의 영향으로 44년 만에 최저치인 3.5%를 기록했다. 낮은 실업률의 호주 중앙은행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주 공영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은 14일 호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실업률이 3.5%로 직전월 3.9%에서 0.4%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는 ABS가 실업률 통계를 분기별 기준에서 월 단위로 바꾼 197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 기간 실업률 수치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3월의 5.2%와 비교해도 1.7%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ABS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88,4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신규 취업자가 각각 52,900명과 35,300명으로 집계됐다. 총 실업자 수도 2008년 10월 이후 최저인 49만 3천명으로 직전 달보다 54,300명이 줄었다. 그존 저비스 ABS 노동통계국장은 실업률이 대폭 하락한 것은 지속적인 인력난과 높은 구인 수요로 인해 노동시장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호주가 지난달 예상보다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만큼 호주 중앙은행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RBA는 5.1%대로 치솟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10%에서 1.3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국제 컨설팅 업체 비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숀 랭케이크 애널리스트는 노동시장 압박이 임금과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RBA가 오는 8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목. JP모건 비트코인 생산 비용 1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BTC 가격의 악영향.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이 1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은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이 6월 초 약 24,000달러에서 현재 약 13,000달러로 하락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바닥으로 인식하는 가격대라고 밝혔다. 니콜라스 파니기리 조글루가 이끄는 JP모건 전략가는 비트코인 생산 비용 추정치를 하향한 이유로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를 인용, 전력 사용량 감소를 꼽았다. 전략가들은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는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인 채굴자들은 수익성이 높을 때 채굴에 나서고 생산 비용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아질 때 비트코인을 판매한다. 따라서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비트코인을 매도하려는 가격대도 낮아지므로 비트코인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JP모건 전략가들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매도세는 채산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3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시간 14일 오후 2시 5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0,088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2.81%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8,999.95달러, 최고 20,361.1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제목. 미 유명 VC 비트코인, 증권처럼 규제되어야. BTC 사라질 수 없어. 페이스북 부사장 출신 억만장자 투자자 차마스 팔리아피티아가 비트코인은 증권처럼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스리랑카 태생의 캐나다인이자 미국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팔리아피티아는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처럼 규제되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에 암호화폐 열차에 뛰어든 이 억만장자는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유투데이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말 펠리아 PT라는 한 팟캐스트에서 미국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금지할 수 없다면서 세상에서 3조 달러의 가치를 없앨 수는 없다. 이미 너무 제도화되어 있으며 전체 생태계 내부에는 너무 많은 자본이 모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암호화폐 산업은 반드시 호황을 누릴 것이며 그 규모가 10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제롬 파월과 키리 캔슬러는 암호화폐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목 유럽의회 암호화폐 채굴 금지, 탄소세 부과 시작, 코인 가격의 부정적. 유럽중앙은행이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회의 암호화폐 거래에 탄소세가 부과되고 비트코인 등 작업증명 기반 자산 채굴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22보고서는 EU 당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휘발유 차량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같은 이유로 블록체인 업계의 기후 변화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국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비트코인 및 기타 작업증명 암호화폐의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다며 정책 조치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 영향은 정책 조치의 심각성과 그것이 글로벌 또는 지역적 조치인지 여부에 비례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앞서 지난 5월 22는 암호화폐 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22는 당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암호화폐 개발 속도와 증가하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를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경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목 리플, 비트코인 상승, 세크 소송 호재의 반등, 제드 맥칼렙 보유 XRP 1000만 개 밑으로.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4%가량 반등, 현재 0.3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 시간 14일 오전 9시 5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XRP 시세는 0.3229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50% 하락한 수치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0.351달러, 최저 0.3043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XRP의 시가총액은 약 156억 달러로 카르다노를 제치고 시총 7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과 미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담당하는 지안판사 사라 넷버니세크 측이 신청한 변호사 의뢰인 비밀뉴즈 특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리플이 소송에 상당히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이날 XRP 잔액 모니터링 전용 웹사이트인 제드 밸런스 데이터에 따르면 XRP 고래이자 리플 전 최고 기술 책임자인 제드 맥칼렙은 현재 951만 5269 XRP를 보유 중이다. 현재 매도 추세라면 이번 주 내로 맥칼렙의 보유의 XRP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드 맥칼렙은 리플의 공동 창업자로 약 90억 XRP를 할당받은 바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13일 전 재무부 소속 공무원이자 리플 이사회 멤버였던 마이클 바의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임명건을 통과시켰다. 투표는 66대 28로 통과됐다. 연준 부의장은 지난해 말부터 공석이었다. 제목 미 물가 충격의 코스피 하락세, IBK 투자 2100 바닥, 변곡점은 11월. 코스피가 14일 하락 출발의 장중이 30대로 내려왔다.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6.88포인트 내린 2311.73을 나타냈다. 전날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한국은행의 사상 첫 픽스텝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 상승 마감했던 지수는 간밤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 여파에 하락 출발하고 있다. 한편 IBK 투자증권은 이날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1.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며 이번 하반기 코스피 저점을 2100까지 낮춰 제시했다. 변중호 연구원은 최근 증시, 급락이 경기 우려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지만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와 시장 지표 약 200여 개를 분석해보니 과거 증시 저점 당시와 현재의 유사성은
18%에 불과하다며 시장 변곡점은 지금보다 11월로 본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원은 통상 하반기 증시는 이듬해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데 내년 경기를 올해보다 낙관하기 어렵다며 미국 우려는 꽤 반영됐으나 이제 유럽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1.5%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커 하반기 증시는 부진할 것이라며 경험적으로 내년 성장률이 1에서 2%포인트 낮아질 때 하반기 코스피는 평균 14%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과 2020년 침체를 반영한 2008년과 2019년 당시 상황의 공통적인 평가가 지는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0.8배로 코스피 210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표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PBR 역시 각각 1배, 0.65배가 주요한 저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원은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하반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실적 전망 상향 재개 또는 긴축 정책 종료를 확인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가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회복의 투심 개선. FTX 창업자 암호화폐 지금이 바닥 가능성.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급등한 데 따른 긴축 우려로 하락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2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한국 시간 14일 오전 9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203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5.24% 급등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8,999.95달러, 최고 23,302.34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관련 기사, 미 CPI 발표에 비트코인 오히려 반색, 바닥 가까워졌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전날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18을 기록했다. 투심 위축세가 완화됐지만 극단적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는 최근 리얼비전 크립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바닥을 쳤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확실하게 바닥에 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야 했던 일들이 발생하며 약세장이 도래했다. 해소돼야 했던 리스크들이 터지면서 지난달은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지저분한 한 달이었다. 지금 자산 시장의 불황은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 분야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금융 생태계 전반이 불황을 맞고 있다. 비트코인의 3만 달러 분가는 실제로 경제적 혹은 거시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목 바이낸스 CEO 미 9.1% 인플레 마법처럼 낮은 수준. 암호화폐 장기적으로 오를 것.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 코인 리더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를 넘어서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6에서 27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패닉에 빠진 가운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인 자오창펑이 미국 인플레이션 최근 달러 발행량 고려하면 500% 상승 수준은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1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피에 따르면 자오창펑 CEO는 현재 유통되는 미국 달러의 80%가 최근 2년 사이에 인쇄됐다. 그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9.1% 인플레이션은 마법처럼 낮은 수준이다. 어떻게 이렇게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달러의 80%가 최근 발행됐다면 인플레이션은 500%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오창펑은 월 초뱅크리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여분의 현금이 있는 사람은 약세장에서 암호화폐를 추가 매수해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업계는 유지된다. 더 많은 앱이 개발되고 있고 업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5년, 10년, 20년의 시야로 보면 업계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도 단기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바이낸스는 은행이나 페이스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웹3 시장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구글처럼 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제목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1% fee 인상, 미연준, 울트라스텝 가능성 꺼져. 캐나다 중앙은행은 13일 높은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1%포인트 금리를 인상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캐나다가 1.0%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1998년 8월 이래 23년 10개월 만이다. CN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날 금융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이같이 인상했다. 4회 연속 금리를 올렸다. 선진 7개국 가운데 금융긴축을 위해 기준금리를 1.0%포인트 크게 올린 건 캐나다가 처음이다. 캐나다의 6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7%로 치솟았다. 중앙은행은 인플레가 수습되지 않자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올라 5월 기록한 8.6%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6월 수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8.8%도 상회할 뿐만 아니라 1981년 이후 가장 높다. 이에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7월 회의에서 1%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장중 80%를 넘어섰다. 전날의 7%대 수준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한 것이다.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의 7월 회의에서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5%에 달했다. 전날에는 7.6%였다. 연준이 오는 26에서 27일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울트라 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다.